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의 가치와 나눔의 의미를 생각해봅니다. 열린 라디오 YTN. 산업안전이 모두가 하나로 외치는 울림이 될 수 있도록 YTN 라디오와 안전보건공단이 마련한 코너죠. 안전산울림.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벌써 3년째라는데 감정노동자들 아직도 우울증이나 근골격계 질환 같은 피해를 가장 많이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이정훈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센터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최근에 이 옷가게 점원의 따귀를 때린 벨기에 대사 부인. 이렇게 요즘도 잊을만 하면 이런 뉴스들이 계속되는데요. 감정노동,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보통 콜센터 상담사분들 많이 떠올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이런 피해를 당한 옷가게 점원, 이런 분들도 감정노동자에 해당이 될까요? 그 범주가 어떻게 됩니까? 네, 뭐, 당연히 이제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되고요. 네. 이제 감정노동자 또는 감정노동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이제 소비자인 고객을 응대하는 노동자 또는 그러한 일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장이나, 매장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상대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일정 수준 통제해야 되는 그런 직무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은행 창구라든지 뭐 판매점 또는 뭐 항공 승무원 등 이렇게 사람을 직접 대면하면서 수행하는 업무들, 또 그 외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콜센터라든지 온라인 상담 등을 통해서 또 비대면으로 이렇게 업무를 하는 또 직군들도 있고요. 네. 민간 부분의 서비스 이외에도 요즘에는 또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도 감정노동이 많이 이제 직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뭐 돌봄 영역이라고 하는 사회복지사, 네. 요양보호사, 간호사, 뭐 보육교사 이런 쪽에서도 이 특정한 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본인의 스스로의 감정들을 통제를 하고 그 서비스를 받는 분들에게 맞춰주는 그런 이제 노동을 하면서 굉장히 그 소진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범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소비자를 응대하는 직군이 모두 포함된다 말씀하셨는데 네네.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다양한 직업들이 포함돼 있어요. 얼마나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정노동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이 감정노동자만을 위해서 특별하게 이제 통계조사를 별도로 해서 그 수치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로환경 실태조사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 조사를 통해서 추정치를 이제 저희들이 환산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통계가 이제 2017년도에 조사한 근로환경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이제 추정을 해보면, 전국의 감정노동자 수는 약 1,300만 명. 네. 그리고 서울 지역에서 일을 하시는 감정노동자의 규모는 약 290만 명에 달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어마어마한데요. 저희 인구 네네. 대비로 봤을 때는 정말 많은 분들이 감정노동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네네. 예를 들어 뭐 제가 고객센터에 용무가 있어서 전화를 걸다 보면 이런 멘트 듣게 돼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니 근로자에게 욕설과 폭언 등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네. 그렇죠. 네. 제가 단적으로 이렇게 콜센터 직원의 경우를 짚었지만 어떤 직군이든지 이 감정노동자를 향한 욕설 피해가 많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산업안전보건법에 포함되어서 시행된 이후에 네. 이게 좀 어떻게 감소가 있었나요? 뭐 이게 수치상 감소됐다는 보고는 잘 접하지를 못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런 그 폭언이나 욕설 이런 상황들이 좀 더 가중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특히 그 의료진에 대한 갑질, 뭐 작년에도 뉴스에 꽤 나왔었는데 그 양성 이제 확진 판정이 나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입원을 해 있다든지 네. 또는 좀 격리된 시설에서 생활을 하는 경우에 의료진들이 해야 하는 업무 범위 밖의 일들을 자꾸 이제 요구하게 되는 네. 그런 경우들도 있었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공공부문 또는 그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또 이렇게
낙원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 직접 대면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으로 또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업무가 또 가중이 되면서 업무 가중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제 노동 강도의 심화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이 감정 노동자들의 폭언, 또 협박 이런 피해가 더 늘었다. 이런 예.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게 사실은 이 코로나 때문에 온 국민이 지금 사실은 스트레스 상황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 네. 보니까 일터에서 혹은 뭐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다른 이런 분들한테 그런 자기의 스트레스를 푸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네. 이렇게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결국에는 일터에서 계속 근무를 지속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네네. 아무래도 건강 상태에 영향을 끼칠 텐데 이 네. 감정 노동자들의 건강 상태 아무래도 더 안 좋겠군요. 그렇죠. 이게 특히나 이제 이 감정적인 소진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적응장애 이런 이제 심리적인 이 여러 가지 질병들이 더욱 이제 이 몸을 더 힘들게 하고 또 그로 인해서 또 수반되는 여러 가지 피해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특히 이제 콜센터와 관련한 이 실태 조사가 좀 있었는데요. 네. 지난 5월 25일 날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에서 발표했던 그 콜센터 노동자 노동건강 실태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따르면은 1,397명이 대상자였고 이 중에 전체 응답자의 80.3%가 우울증의 위험군에 속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콜센터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마음의 병만 얻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신데, 네. 이와 함께 근골격계 질환들, 또 귀나 소화기 계통의 장애, 네. 그다음에 호흡기나 뭐 비뇨기 계통, 성대 질환 이런 것들이 이제 신체 부위별로도 굉장히 많은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고객이나 또는 원청으로부터 폭언 등을 경험한 무리한 요구를 들었다는 응답자는 무려 90% 이상입니다. 그리고 인격을 무시했던 발언, 또 욕설, 뭐 이런 그 경험을 한 분들도 각각 88%, 또 85% 이렇게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이제 그 콜센터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는데, 네. 성희롱 발언들도 22%가 경험을 했다라고 네. 응답을 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콜센터 노동자들 상대로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고 하는데 이 네네. 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무려 80% 이상이 우울증 고위험군. 그렇습니다. 이러면 사실 뭐 5명 중에 4명이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높다라는 얘기인데 이 그렇죠, 정도면은 정말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네. 마음의 병뿐만 아니라 근골격계 질환도 70%. 이제 모니터를 계속 쳐다보면서 네. 그다음에 전화 통화를 이렇게 그 이어폰을 끼고 네. 통화를 하면서 또 손으로는 이 정보를 갖다가 또 이렇게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제 한 자세로 오랫동안 그 앉아서 일을 하게 되고 네. 또 그 콜센터 사무실 자체가 소위 말하는 3밀 사업장이라 해가지고 네. 밀집되어 있고 그다음에 밀접하게 이제 촘촘하게 앉아 계시고 네. 또 밀폐가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요소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오는 이제 노동 환경적인 문제들 네.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좀 양호하지 못한 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이제 콜센터 이외에 또 최근에 조사된 것은 제가 그 감정노동 권리보호위원회의 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는 네. 그 서울시 강동구에서 관내에 있는 공공부문의 감정노동자 또 조사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서도 그 우울 장애라든지 급성 스트레스 장애, 뭐 불안 장애 이렇게 겪고 계신 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건 뭐 비단 콜센터 한 영역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네. 우리 사회가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앓고 있는 그런 문제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이 단순히 콜센터 노동자들 같은 이런 감정 노동자와 그 응대하는 고객이라는 사람들
이 두 사람 간의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사실은 사업주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사업주가 이런 네. 노동자들의 건강 그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좀 나서야 할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저희가 감정노동자 보호법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자, 그러면 감정노동자 보호법상에서 사업주가 취할 수 있는 예방 조치 어떤 네네. 것들이 있습니까? 이게 첫 번째는 아까 우리 피디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화를 걸면 그 음성으로 네. 이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라는 안내문을 게시하거나 방송하거나 고객에게 알려주는 네. 그러한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직원이 그 고객이나 이런 갑질 피해로부터 장애를 얻었을 때, 그러니까 뭐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네. 피해를 받았을 때에 휴식 시간을 부여하고 그다음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 조치를 해주는 것, 그게 네. 또 의무 사항이고요. 네, 그러한 보호 조치를 해달라고 직원이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구를 하는 경우에 이러한 직원들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 것, 뭐 해고를 한다든지 원하지 않는 전보 명령을 내린다든지, 그래서 또는 고객에게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우선 사과를 하라고 강요를 한다든지 네. 이렇게 이제 불이익한 처분을 내리게 되면 거기에는 벌금 1,000만 원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제 일종의 그 형벌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처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들이 지금 사업주가 지켜야 될 그런 의무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감정 노동자분들 또는 그 가족분들 이런 법 조항이 있다고 하니까요. 고객으로부터 폭언 같은 피해를 입었을 때 적절한 조치를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네. 자, 이분들을 위해서 감정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곳이 바로 이 지금 센터장님께서 계시는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일 텐데요. 네네. 자, 센터로 저희가 연락을 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가장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감정노동을 하시다가 이제 피해를 입거나 심리적인 안정을 소진을 당했을 때 그때 이제 개인 심리 상담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1대1 개인 심리 상담은 무료로 10회기까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업주의 경우에는 우리 사업장에 어떤 매뉴얼이나 어떤 보호 지침 같은 걸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만드는지 구체적인 좀 방법을 모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감정 노동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만드는 가이드라인 또는 사업장 내 매뉴얼을 만들 수 있도록 자문을 하는 그런 네. 사업들도 또 준비를 해두고 있고, 네. 특히 이제 그 감정 노동자분들께서 어떤 게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나의 권리가 무엇인지 등을 좀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도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사업주분들도 사업주 또는 관리자 분들도 법적인 내용, 의무사항, 준수사항 그리고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어떻게 조치하는 것이 더 이제 좋을지 그런 내용에 관한 교육을 별도로 만들어서 사업주 관리자 교육도 별도로 저희들이 편성을 해놓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 이제 저희 센터는 그 홍보나 캠페인, 시민들과 소비자의 인식 개선도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이 제3의 이 주체가 있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제도를 아무리 잘 갖춰 놓는다고 해도 이 소비자의 인식이 좀 변하지 않으면은 항상 이 피해가 발생하기 마련인 그런 영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인식을 좀 더 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저희 센터에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가 감정 노동자 규모를 살펴봤을 때에 거의 1,300만 명이라고 하면 이 일하는 사람들의 거의 한 40% 이상, 그렇습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거든요. 한 집당 한 명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건 이제 감정 노동을 하는 사람과 소비자가 거의 다 섞여 있다는 뜻입니다. 네. 예, 감정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때로는 소비자가 되기도 하고 또 그 소비자분들 중에서 감정 노동자들이 있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호간에 존중하는 이런 문화들을 자꾸 이제 넓혀 나가야 서로가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네. 감정 노동이라고 하는 서비스 업종은 기본적으로 친절을 해야 된다는 그런 업종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이제 마인드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런 그 마음가짐으로 일하시는 분들에게 존중하는 마음과 함께 배려하는 이런 자세들이 좀 더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훈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장이었습니다.